기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화잔정 기준이라는 이제 그런 특성에 따라서 설계에서 나온 거, 점검에서 나온 거 같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제됐던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항상 순서는 이제 그렇다라 보시면 돼요. 거의 출제가 없죠. 많지는 않은 이제 그런 실정들. 자, 그래서, 화잔정기를 정하는 옥내수화전 감시반의 기능에 대한, 기준 5가지, 10회, 그리고 물올림 장치 해가지고 설계 1회, 손상승 방지장치 순환배관 설계 3회, 방수압 측정 방법 옥내 외 수화전 방수량 계산 설계 5회, 방수압 초과시 감압 방법 신축의 옥내 호스릴 수화전 차의 설계 7회, 수계 펌프실 개통도 및 명칭 기능 설명 주펌프 종합펌프 이상 원인 설계 9회, 그리고 옥상수 부속장치 방수 설치제 5가지 설계 12회, 수능 계산 설계 15회, 내화배선 시공 부분 시공 방법 설계 5회, 그리고 13회, 그리고 고층 건축물 수원 산출 해가지고 18회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설계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계산 같은 건 주로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설계 출제될 때도 마찬가지, 점검에 출제돼도 마찬가지죠. 어느 쪽에서도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 가능한 배관의 종류, 세선 강간의 용접 방법, 그리고 소환경 합성 수행한 사용 가능한 여부, 펌프 위측 배관 고려사항, 그리고 비상전원 및 연결 송수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거의 공통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죠. 수계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출제 예상을 해야 되는 것들. 자, 각종 사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넘어가가지고 개통도 있습니다. 이 개통도는 여러분들 눈 감고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설계든 점검에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구성을,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성을 잘 보시게 되면은, 자, 물이 있습니다. 그죠? 수원이죠?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면 유효수량 이렇게 있고, 유효수량을 담을 수 있는 수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펌프가 있습니다. 주펌프가 있고, 충합펌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펌프, 충합펌프, 그리고 흡입을 하는 흡입식 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을 토출을 하는, 이 물을 토출을 하는 그런 배관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은, 압력계도 있고, 리프 밸브도 있고, 성능시험 배관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요? 아래쪽에서 물을 흡입하는 것을 우리가 부합 흡입 방식이라 그러죠. 마이너스 압력이 부합이거든요. 마이너스 압력이 되니까 부합 흡입 방식인데, 이럴 경우에 설치를 하는 물올림 탱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 충합이 있는 상태, 그리고 펌프를 기동하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요즘은 전자식도 있죠. 그죠? 얘는 압력 챔버 타입이죠. 압력 챔버 타입.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세팅이 아주 간편하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타입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소방대가 공급할 수 있는 연결 송수 같은 것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수 같은 것들, 그리고 지하 수조 내지는 물이 없다, 내지는 펌프가 고장났다. 그러면 뭐가 기동을 하는 겁니까? 옥상 수어 기동을 하게 되죠. 옥상 수어 같은 이렇게 돼. 전체적인 개통은 지금 같은 형태로 됩니다. 기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들이 뭐예요? 감시제반이죠. 감시제반이고, 이 감시제반에서 기동에 따라서 동력제반에서 전원을 투입하거나 투입하지 않거나 하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원에 의해서 공급되다가 어떻게 해요? 유사시에는 비상전원에 공급되는 그런 케이스 개통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개통도는 눈 감고도 그려야 되고, 정확하게 도시교를 하셔야 되는 게, 도시교는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죠. 매해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설계도 마찬가지고 점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개통도상에서 이제 그리시오. 그리시오. 여기서 우리의 도시기호 지금 현재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되는데, 이 도시기호에 맞도록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점점점점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오. 그죠? 아니면 전체 개통도를 한번 그려 보시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문제 추세가 지금 어떻게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겁니까? 도시기호 쓰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기능 쓰시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그게 마땅히 있어야지는 가장 기본적인 건 얘죠. 근데 얘가 언급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계에서도 사실은 개통도는 많이 쓰는 것들이고, 점검에서 당연히 지금 어떻게 해요? 자체점검 상황이 가난 고시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은 기능 다 나오고 설치 기준 다 나오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통도 한번 확인을 한번 정확하게 암기를 한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쓸 수 있게끔. 근데 약간 특이한 뭐 도시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봐두셔야 되죠. 근데 그 도시교는 여러분들, 내가 막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기 싫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쭉 한 번씩 계속 보면서 연습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도시교는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질 않으니까 공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간선 있는데, 간선 부분들은 요거는 한번 봐두십시오. 근데 이 간선에 대한 의미가 왜 이렇게 되는가는 나중에 고장진단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고장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기능을 알게 되면서, 이 간선이, 선로가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거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간선은 당연하게, 그럼 이게 두 가닥이 되고, 세 가닥이 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은 구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기능이라 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의 기능은 한 선은 최소한 필요하잖아요. 전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온오프가 되거나 하는 그 온오프에 따라서 출력이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수저입니다. 자, 다음 수요에 대한 물을 답하시오. 옥내사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이럴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에 설치하는 경우 옥내사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물분무포, 옥외사전 설비의 수제 설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지 남용 다 포함하죠?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그렇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수조 시리즈. 자, 수조를, 옥상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부에 설치된 방수구, 스프링클러 설비는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주펌프,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 펌프로서 명기간의 기동과 연동하에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해 설치한 경우, 고가수를 가압송수항치로 설치한 옥내사전 설비, 학교, 공장, 창고, 옥상수를 설치한 대상은 제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었으는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사전 함 내에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가압수조를 가압송수항치로 설치한 옥내사전 설비,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이렇게 지금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자, 여기서 옥상수요를 우리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시스템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요런 것들 펌프가 있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방수구일 수도 있고 헤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수구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주펌프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종합펌프 생략을 하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최초 시나리오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펌프가 기동을 하겠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작동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아웃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없어요. 펌프가 고장 났어요. 전원이 안 돌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물이 공급되는 겁니까? 옥상 수조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와중에 누가 도착하는 게 소방대 도착 이렇게 그러니까 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세 가지죠. 시나리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아웃돼 가지고 얘가 짜잔하고 등장을 했었을 때는 전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대체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주펌프와 동등 이상이 있는 성능이 있는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얘는 일반적인 상용 전원 없어도 동작하면 돼. 엔진 펌프는 어떻게요? 지 알아서 동작할 수 있잖아요. 비상전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상용 전원 차단돼도 비상전원에 의해서 기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목적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표면부터 뭐 지표면으로 10m 이하입니다. 지표면으로 10m 이하로 되어 있으면은 얘가 수조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제 역할을 못 하죠. 양정이 너무 낮은 거예요. 수압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수온은 여기 있고 방수가 여기 있으니까 옥상수 설치된 거는 다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잔낙제에다 저절로 공급되는 그래. 요거는 인정해 줄게. 뭐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적인 부분, 여기에만 옥내사제만 있는 그런 내용이 뭐예요? 학교, 공장, 창고 해가지고 기동 스위치 보호판을 부착한 옥내사제 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를 얘는 지금 뭐냐면은, 예전의 학교라든가 예전의 공장 보시면 점검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온오프 타입이 있습니다. 온오프 타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물이 안 들어가 있고 내가 소화전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온 할 수 있는 타입이 그게 온오프 타입인데 평상시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그 배관에 옥상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물이 들어가 있네요. 물이 들어가 있으면 좋긴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온오프 타입들이 동파 방지라든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전에 많이 설치하기도 하고 유지관리상 그렇게 설치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있는 온오프 타입들이 많은 배관들이 보온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파 방지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옥상수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인정해 줄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가압수조, 지하층 일승은 그거는 그지 큰 의미가 없어. 가압수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 없으니까 옥상수 자체가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화재 조기지 남용 옥상수 설치 5제어 다음 다음 부분 추가 및 일부분 수정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이런 행토로 해가지고 비슷한 것들은 어떻게요? 가급적이면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관이면 배가 뭐 중복되는 것들은 다 모아놨거든요. 그런 의미로 한꺼번에 준비를 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트렌드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송수구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것들이 송수구 해가 송수압력 범위 있는 거 쓰시오 이런 형태로 출제된 이력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종합정밀 점검 항목 쓰시오, 작동기능 점검 항목 쓰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 하자는 기준만 보게 되면은 대응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들은 배관이면 배관, 송수면 송수구, 뭐 전원이면 전원 그렇게 해서 다 모아져 있거든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의 경우에는 불구하고 유효소량의 3분의 1 이상 옥상수에 설치하는 경우, 근데 설치하지 않아도 돼 했는데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게 뭐냐면 고층 건축물. 충수한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의 수원은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내 사전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하는데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가수 또는 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수조 설치 기준인데 수조 설치 기준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실제로 현장에서 수조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요 그림을 하나 딱 실제로 수조를 하나 내가 딱 보고 눈에 딱 찍어 두십시오. 그러면 훨씬 빠릅니다. 그냥 그렇게 눈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해입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씩 뭐 따라가 보게 되면 점검에 편리한 곳 설치를 해라. 뭐 수기에 설치하고 아니면 매뉴얼 설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표지 부착해라. 조명등이라는 동결 방지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사다리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청소 배수열배 해라. 이런 것들이 설치 기준상 다 있죠. 그죠?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뭐가 훨씬 빠르냐면은 글씨로 한 8가지 항목을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적게 찍어 놓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림을 활용을 하십시오. 유체도 관계없습니다. 음담 패설이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담 패설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식으로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기억이 오래 남으면 하시라는 거야. 그죠? 제일 장땡은 뭐예요? 나한테 맞는, 제일 오래 남는 방법이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암기법 새로 만드세요. 본인이 만든 게 제일 오래 갑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걸 다 만드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안 돼. 그럼 내가 만들어 볼까? 좋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 그래서 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입의 한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모든 것을 앞머리를 따고 모든 것을 그림으로 한다. 좋습니다. 근데 앞머리 따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 있습니다. 한 100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하고 잘 넘어가는데 하다가 한 150개 정도 되면서 이게 그건가 저게 저건가 그림도 쭉 하다가 이게 또 믹스가 되고 저게 너무 많이 그림으로 하기도 해요. 이게 믹스가 되고 저게 믹스가 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적당히 잘 섞어서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의미상으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당연합니다.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에 오류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건 물이죠. 물이니까 당연하죠. 자, 그리고 수조 외측에 수기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호 또는 맨홀 등을 설치하여 맨홀 등 통하여 수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조 안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는 수조 외측 고정기 사다리를 설치할 것,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는 그 실내에 조명 설비를 설치를 할 것, 수조의 밑부분에는 총성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를 할 것, 수조 외측 보기 쉬운 곳에 공공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는 그 겸용된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한다. 즉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높으면 당연히 사다리 있어야 되고 조명 설비 역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배수밸브 있었으면 좋겠다. 적당한 표지를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슨 설비용 수조 이렇게 해가지고 몇 톤. 근데 보통 현장에서는 소화 수조 해가지고 전체 톤수 뭐 이렇게만 적어 놓기도 하고 이제 본래는 무슨 설비용 수조 이렇게 맞죠? 그죠? 자, 공공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공공설비 주배관, 수익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공공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까. 다만 수조 가까운 장소에 펌프가 설치되고 공공펌프를 설치한 표지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펌프는 우리가 뭐를 부착을 하냐면 옥내수 하전 펌프, 주펌프, 뭐 충화펌프 이렇게 부착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배관을 따라가면은 이 배관은 옥내수 하전 배관이야라는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돼.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닥이 있어갖고 이게 옥내수 하전이 스프링클러인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펌프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부착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미분모 소화설비 수조 설치 기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미분모 소화설비 같은 경우에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밑줄이 쭉쭉 꺼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같은 흐름인데 얘가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 뺐을까? 그죠? 왜 뺐을까?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빠집니다. 근데 가장 큰 흐름 중에 한 가지는 미분모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전용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소화설비는 겸용할 수 있어라는 전제가 있는데 미분모는 기본이 뭐냐면 전용이거든요. 전용.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가 조금 됩니까? 그죠? 자, 그런 흐름으로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자, 언급이 한번 됐던 그런 상입니다. 옥내수 화전 설비 화전전 기준에 따라 학교, 공장, 창고, 시설로서 동계료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 스위치 모판을 부착하여 옥내수 화전에 설치를 할 때 주펌프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 펌프로서 냉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한다.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동파우류가 있는 장소 아까 말씀드렸죠. 옥상 수조 설치 제외 할 수 있어. 온오프 타입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펌프를 비상전 연결한 펌프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이렇게 되는데 옥상 수조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요거 이제 인정해 주는 옥상 수조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옥상 수조를 설치한 것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죠?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옥상 수조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 자,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있는 방수 오픈이지에 설치한 경우 요건 인정해 줄게. 굳이 없어도 인정해 줄게.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인정해 줄게. 지하층만 있는 고가 수조를 가압송창지로 설치한 경우 가압수를 가압송창지로 설치한 이런 경우 인정해 줄게. 요렇게 이제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는 뭐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온오프 타입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한 경우가 있고 보편적으로 요즘 온오프 타입 잘 안 합니다. 근데 공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공장이 규모가 굉장히 크면 물을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쪽이나 이런 데가 뭐 블럭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커요. 층고가 한 30m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규모가 큰 데는 소화전이 몇십 개씩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한 70개, 80개 들어가고 이러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는 아무리 보온을 하고 해도 이게 동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렇게 되니까 열선을 감아두고 하는데 그 열선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불과 몇 년 쓰게 되면 교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뭐냐면은 온 딱 시켰는데 물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 배관 안에 물이 다 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기본 수온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는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당한 규모 있죠.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적당한 규모에서는 우리 온오프 타입이 겨울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규모가 너무 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은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있고요. 자, 수평으로 배관이 쭉 가가지고 소화전이 설치됩니다. 소화전이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되면 물이 한번 넘어갔어요. 송수도 있다 칩시다. 물이 한번 쭉 넘어갔어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다든지 사용을 하든지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 됩니까? 물이 들어가 있죠. 모든 사전에 한번 그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80개 있으면 80개마다 뭐를 다 빼줘야 돼요? 불 한 번 한 물 다 빼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적절히 선택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효수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요즘은 거의 온오프 타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일단 옥내사전 설비 또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적인 남전 스프링클러, 물분무포, 옥외사전 설비에 전용의 소화소를 설치할 때 일반 설비용 수도와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일반 수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펌프, 후드 밸브 또는 흡수구, 흡수기관의 흡수구, 수직 회전식 펌프에 흡수구를 포함 다른 설비, 수학용 설비 외과 후드 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고가수로부터 공공설비 수익반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 급수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펌프가 있는 상태, 소방용, 자, 일반용,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요렇게, 요 사이를 우리가 요수량이라 그러잖아요. 요거 이제 만족해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고가수로 하더라도 일반용, 소방용, 그러면 요 사이만큼 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수량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그림은 얘고, 얘 그림은 얘죠. 그림을 하면 더 편한 것들. 그림을 맞추기로 하면 더 쉬운 것들. 그림을 그려놓고 간단하게. 이런 그림들은 간단하죠. 머릿속에서 그려서도 바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암기하실 때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물어보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옥상에 있는 건축물의 지하 최하층에 가압송수장치를 펌프로 시공하였다. 화재 시 옥내사전 방수 또는 스프링클러로 수화수가 공급될 때 수화수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쓰시. 아까 보셨습니다. 어떤 거요? 주범의 예비법 기둥에 따른 수화수, 옥상수조, 수방차 연결 송수를 통해서 공급할 수, 이런 건 개념을 알지라는 거죠. 암기라든가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급할 때 펌프를, 주펌프를 통해서 주펌프 아웃되면 어떻게 해요? 옥상수조, 그 사이에 누가 도착했을 때 소방대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나중에 스프링클러 설비 가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배관을 우리가 급수배관이라 그러죠. 얘는 수동식이기 때문에 템파 스위치가 없는데 자동으로 설치하는 그런 배관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배관에 대해서 이 배관에 설치되는 개폐 밸브는 다 뭐를 설치한다? 템파 스위치 설치한다. 자동 개폐 밸브 확인. 그죠? 그리고 개폐 밸브 확인이죠. 스프링클러. 자, 이렇게 됩니다.